예, 8월 23일 금요일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글도 드리고 안내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늦게 방송을 찍었습니다. 개인 일정이 좀 있었어요. 어제 미국이 좀 빠지다 보니까 아침에 좀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전해드렸죠. 다행히 반등도 좀 많이 나와주고 오늘 또 우리나라 바이오가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잭슨홀 미팅을 제가 겁내지 마시라 이런 내용을 이유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 막 이렇게 큰 흐름보다 시장이 조금씩 변하는 제가 뉘앙스도 안내를 드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여전히 지금은 뭐 이것저것 보지만 미국의 경기 견착륙보다는 연착륙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50bp 내려달라 그런 것보다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인슈런스 컷 0.25% 내리는 게 우리 저는 정시에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깐 봐야 될 게 오늘 오전에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리가, 이분이 이제 7월 31일 금리 올리면서 한번 우장창거렸던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분이었잖아요. 한번 의회 총리 연설이 있었던 부분인데 재무장관과 함께 멘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자, 며칠간에 특히 우리나라는 수급을 더 많이 봐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계속 한쪽으로 막 쏠려서 수급 교란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도 그랬지만 안정이 되면서 바이오, 우리나라 수급 특징인 바이오로 상승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바이오나 이쪽 흐름 볼 때 참고로 얘기 드렸던 유한양행이 상당히 크게 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 빅 대장주 나머지 종목들 다 상승을 주면서 상승 종목들을 봐드릴게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 볼 것들이 좀 있죠. 눈치를 보는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AI 반도체는 외국인 매도와 함께 등락이 좀 되면서 조정받으며 마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겹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개별주도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리는데 뭐 매매 좀 하셔도 되고 조금은 공부하는 재미 때문에 한번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2주 동안의 그 공포권을 지나서 V자 반등이 확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금주는 제가 변동성 주간이라 말했고 변동을 하면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금통위 금투자 관련 얘기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전일 방송에서 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실전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미국이 V자 반등. 근데 전고점 부근이 왔던 S&P나 다우가 어제 사실 이렇게 음봉이 길게 맞았어요. 자, 차트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잘 가다가 한번 강하게 올라왔더라도 이 음봉을 맞으면서 오일선 깨면 뭐죠? 단기 조정 들어갈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신호등인데 올랐다가 확 빠지느냐,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잭슨홀 미팅에 그렇게 뭐 크다랗게 뭐 나오겠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단순히 시장 안 보고 차트 보는 분들은 단타로제 치고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단타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장이나 내용을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등락되는, 미국은 등락이 좀 약하다가 어제 좀 됐지만 오늘도 살짝 등락되면서 횡보 조정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부분은 시장 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서비스 PMI가 고용이나 볼 수 있는 소비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꽤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연착륙은 분위기는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안 줬다 이렇게 넘어갔고, 자, 넘어가면서 부터 많이 올랐는데 잭슨홀 미팅이 겁난다, 어떻게 시장 바라는 것보다 매파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서 빠졌던 거예요. 오늘 제가 시장 뉘앙스면서 이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9월 달에 0.5% 50bp 내려달라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 분위기를 페드 와치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25bp 인하가 거의 60% 70%이기 때문에 50bp 같이 이렇게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뿅망치 맞을 만큼 그렇게 시장이 오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흐름이 수급 텐트럼도 나고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제가 이번 주에 계좌를 열어봐도 된다, 공포가 지났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미국은 잘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등락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안정을 찾아가는, 급 변동성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며칠 한 1, 2주 동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거기에 수급들도 그렇고 시장 성격이 그래요. 미스터 마켓도 그런 성격이 있을 때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 이 미국 경기 덩치가 2주간의 그런 공포구간 수급 텐터님이 또 나올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예상도 드리고 오늘 얘기했던 일본 BOJ 얘기도 드릴 텐데 그럴 부분에서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투심을 좀 잡아가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그 25bp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금리 10년물, 2년물에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3.8까지 빠졌거든요. 이미 시장금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까지 막 주식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전히 경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도 그렇고 뭐 실드치는 미국 정치 부분도 그렇지만 그 사실 그 80만 명 줄은 거 보셨죠? 이 수정치라는 게 이게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계속 나올 텐데 항상 팍팍 바뀌긴 해요. 이게 아마 미국 정치 인덱스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6개월, 1년 뒤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허무한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정시가 왔다 갔다 하지 말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 올해 제가 이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잭슨 홀 미팅을 제가 2022년에 야 정시가 지금 인플레 잡아야 되고 물가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금리를 뭐 안 올리길 바래 하면서 뿅망치 세게 때렸잖아요. 이때는 정말 제대로 맞았습니다. 2023년에 작년 8월에는 실제로 잭슨 홀 미팅은 그렇게 큰 의미 없었어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 그때 그 돈 쓴다가 해서 재무부 장관 옐런이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년물이 5%까지 치솟으면서 금리의 발작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 달에 금리 발작으로 증시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 사실은 2022년은 당연히 시장 금리에 대해서 오바했기 때문에 증시 맞은 게 맞는데 2023년도 실제로 잭슨 홀 미팅은 별 내용 없었어요. 예전에 2010년입니다. 이게 2008년 서프라임 끝나고 그 2010년에 이제 버냉키, 헬리콥터 버냉키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었고, 지금 사람들은 QE, 양적 완화 다 하시지만 실제로 경제 정책을 낼 때 양적 완화를 2008년, 9년 있고 나서 이때 처음 썼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잭슨 홀 미팅에 와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QE를 한 번 더 할게, 미친 듯이 돈을 풀게 하면서, 그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잭슨 홀 미팅이 아마 첫 번째로 부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후에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 작년에 좀 그랬지만 이번에 사실은 금리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다 보니까 어제는 불안감 때문에 정시를 때렸지만 실제로 오늘 BOJ도 그렇지만 까보고 났을 때 별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조금은 찾아가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경착륙의 공포가 좀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도주와 어닝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늦게 나오지만 엔비디아 지표주와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나와요. 이미 나오는 거 보시면 빅테크의 캐펙스든 실적이든 TSMC든 수출 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자꾸 상향하고 있다고요. 지금 120불, 130불이지만 140불, 180불, 200불도 부르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제죠? 3개월 전 같으면 그때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만큼 팍 갭상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겁내지 말자. 다음 주까지 어닝을 기대하면서 연달아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다. 요걸 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디펜던스, 연준 이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으로 봐서 확확 끓이지 말고 계속 지표를 보면서 가자는 얘기죠. 실업률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초에 이런 고용 지표들이 실업률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 8월 달에는 8월 2일가 나왔거든요. 근데 9월 7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서 조금 시장은 흐름 잡아가는 아마 다음 주나 9월 초가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봐야 되죠. 자, 그런 흐름 때문에 잭슨 홀 미팅에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라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속 연설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해리스 지지율이 꽤 선방합니다. 트럼프도 오히려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한지 이것저것 막 내고 있고요. 여기서 또 걱정하는 분 계시죠. 또 걱정하는 건 괜찮지만 비관론으로 가면 안 돼요.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힐러리 얼마나 역대로 연설을 잘하는 분들입니까? 제가 보다가도 저는 좀 빠지겠던데 계속 지지 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을 했어요. 당연히 뭐 후보지만 수락 연설 공식적으로 했고 공약을 냈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가지 되는 그 업체를 규제를 하겠다. 그 뭐냐면 지금 물가 때문에 힘든 서민들이 많잖아요. 중산층에 아기 낳는 집안, 그 다음에 돈을 주택 공급할 때, 그 다음에 학자금 전부 다 돈 쓰는 겁니다. 세액공제. 대놓고 중산층에다가 돈을 퍼주겠다. 세액을 해서 규제를 해서 소비를 부양하고
방어를 하겠다는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좀 안 좋게 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미국은 유일하게 달러를 찍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진짜 인플레든 달러에 걱정 없이 살았던 나라가 가장 큰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얘들은 포퓰리즘 해도 돼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야 지금 미국의 재정이 역대로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데 그거는 정말 긴 얘기입니다. 역대로 전쟁이 나든 뭐 인플레가 녹이든 항상 GDP 대비해서 미국의 재정은 이렇게 됐었어요. 당장 무너질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단기로 우리가 연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하면 소비와 오히려 고용 쉴드를 치면서 정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미국 돈 풀면 어떻게 1조 달러나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재정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올해 미국 대선이나 내년까지 봐도 됩니다. 되게 안 좋을 때 지금 보면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한도 조절 같은 거 물론 할 거거든요. 연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반응을 본다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문제나 해리스 쪽은 포퓰리즘이라도 소비와 고용을 약간 쉴드 치는 측면으로 저는 반영하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봅니다. 자,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도 그랬지만 경기 방향성이 확확 가는 변동성보다 조금 미국 이렇게 큰 애들이 확 무너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경기 방향성을 아마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1, 2주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변동성 물론 단타 치는 분도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큰 흐름 보시면 되니까 막 단타 칠 거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푸다다 끓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8일 엔비디아 실적도 보면 되고요. 그럼 주도주와 어닝에 대한 흐름 볼 수 있죠. 3대 미션, 3대 리스크의 경기에 대한 얘기, 어닝까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볼 거는 그랬어요. 사실 그때 8월 5일 날 805 아시아 블랙 먼데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에 대한 제가 여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5엔 6엔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결국은 145.6엔으로 끝났거든요. 오늘 계속 보다가 제가 잠깐 그랬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좋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출렁출렁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일본인의 특성을 아세요. 저는 일본이랑 조금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일본인은 혼내 다테마에 그래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릅니다. 일본이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겉으로 되게 친절한데 속에는 숨기고 있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오제 우에다 총리 8월 7일 날 부총리가 반성문 제출하고 아이고 이렇게 금융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아껴 했던 거는 부총리가 있어요. 나름의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나왔을 때는 야 그래도 그때 7월 31일 날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 경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총리가 대놓고 숙이진 않죠. 부총리처럼. 그래서 지금 저는 봤을 때 중립적이었는데 아까 엔화가 살짝 오른 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달러 약세다 보니까 엔화가 0.45% 올랐다 해서 지금 비달러 쪽도 같이 강세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우에다 총리는 정책을 좀 신중하게 보겠다. 내가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보면서 금융시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뒤에 부총리는 아니지만 서직기 재무장관이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이분이 사실 저는 혼내라 보는데 속마음이라 보는데 여전히 디플레도 경계하겠다. 그 말은 뭐죠? 금리 쉽게 못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으로 재정을 건전하겠다. 성장하려면 뭡니까? 정시도 봐야 되는데 금리 팍팍 올리면 안 돼요. 오게 저는 이게 그 혼내라 보고 이게 다테마이라 보는 거죠. 속마음과 겉마음이 좀 다른 일본인의 특성을 저는 좀 보면서 이런 정치의 뉘앙스를 보고 있고요.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자, 비오제 우에다 총리도 말했지만 그전처럼 변동성을 팍팍 주거나 멘트를 급하게 안 해요. 약간의 좀 등락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함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 나오면 내일 또 정리해서 주말 방송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AI 반도체와 이쪽은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TSMC도 여전히 양봉 마감하면서 반등 추세는 잘 유지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도 보고 그 BOJ 일본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약간의 미일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자 이런 것까지 봐야 돼 하면서 얘기를 드리지만 좀 보기는 봐야 돼요. 워낙 지금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투자 주변 이슈이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 코스피도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오늘 바이오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이 제가 조금 기분 좋게 봤고요. 하지만 코스닥이 좀 약합니다, 분명히.
2차 전지는 어제 트랩인데 오늘 또 떨어졌죠.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확 빠졌을 때 8월 초였잖아요. 그때 2800에서 순식간에 400포인트 뺐던 공포 구간이었는데 이때 구간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미국보다 AI 반도체든 코스피가 이게 기준이지만 조금 약한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고, 여기 등락 있는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과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따라서 우리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이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 바이오가 상당히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이제 유한양행 나오고 야, 이 수급 교란하고 신규주로 막 간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게 수급 교란이었어요. 수급 교란이지만 오늘 유양양 보시면 제가 꺼놨던 바닥 밴드에서 반등이 잘 들어왔죠. 이건 제가 파트 2에서 또 기술적으로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이틀 동안 엄청나게 신규주로 가고 뭐 천하제일 단타다 했다는 신규주들 TDS팜하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들릴 텐데 오늘 빅수급 다 빠졌어요. 어제까지 다 떨어져서 급락을 이후에 오늘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 SNS에서 단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반등을 줬다 해서 또 와 좋다기보다 금요일날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했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전히 아직 박스권은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볼만한 부분은 얘기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바이오가 좋았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장주도 크게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우리 갖고 있는 또 말씀드렸던 바이오는 다 상승했고요. 참고로 볼 수 있는 대형 3사도 다 반등을 줬어요. 추세가 살아있죠. 하지만 이번 주가 변동성 주간처럼 한 주를 보시면 코스피는 물론 현물을 사고 팔고 외국인이 그랬고요. 사실 선물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3,000개, 2,000개 사면서 이번 주 끝났어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팔아서 떨어졌다 하지만 뭐 금주가 살짝 빠지면서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추세상 나쁜 게 없고 미국과 함께 AI 반도체는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큰 변동 없었어요. 달러인덱스가 여전히 저는 뭐 떨어지는 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변동성 구간, 변동 주간이었는데 오를 때 흥분하지 말고 내릴 때 겁내지 말자 말씀드리지만 오를 땐 기분 좋아요. 빠지면 사실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잘 금주는 조금 지겨운 것도 있지만 제가 세세한 것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같이 주식 보는 분한테 전달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두 번째 파트 2 종목 이야기는 좀 더 상세하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